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전기장과 조금 다르게 전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electric potential이라고 하는데 이 electric potential과 potential 에너지 간의 상관관계와 그 차이점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그것이 포텐셜 에너지가 되어 있고 일렉트릭 포텐셜은 전압이 되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전압이 몇 볼트냐, 110볼트냐, 220볼트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의미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적 위치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른쪽 그림에서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있었을 때 어떤 임의의 전하 Q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갔을 때 우리가 그 전하에다가 수행해야 될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일을 W라고 하면 그 일이라는 것은 그 전하가 느끼는 힘에 그 전하가 가는 경로 벡터를 적분하는 것이 바로 1의 마이너스 값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전하가 느끼는 힘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가지고 A에서 B까지 갔었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드느냐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벽에 용수철이 있고 그 용수철 끝에 하나의 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공을 용수철의 힘에 반해서 제가 누르게 되면 그때는 위치 에너지가, 즉 포텐셜 에너지가 축적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용수철의 힘에 반하는 쪽으로 그 공을 눌렀기 때문이죠. 전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가 느끼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주게 되면 결국 그 힘을 놨을 때 다시 원위치로 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 원위치로 갔을 때는 축적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위에 있는 식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그렇게 정의가 된다면 전압은 무엇일까요? 전압은 그러한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전하량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즉 단위 전하당 우리가 그 전하가 느끼는 힘에 반해서 수행해야 될 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수식적으로 보시면 Q로 나누기 때문에 결국 F 대신에 E, 즉 전기장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암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의를 탑재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시던 그림에서 A라는 임의의 지점에서 B라는 임의의 지점까지 우리가 전하를 옮겼을 때 위치 에너지가 축적된다고 했죠. 결국 그 위치 에너지를 그 전하량으로 나눈 것이 전압이 될 텐데 우리가 만약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같은 위치로 옮겼을 때 과연 그 전압의 차이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에너지적인 이득을 볼 수가 있을까요? 요게 질문입니다. 전에서 우리가 적분에 대한 이론을 배웠듯이 E.ds, 즉 경로에 따라서 E를 적분하는 값은 정전기적인 포텐셜로 나타날 수 있고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나타날 수 있고 그 그레디언트의 선적분은 어떤 경로를 취하든지 똑같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정전기적인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경로를 취해도 위치 에너지의 이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전기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정전기가 아닌 상황에서는 이득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내포하기도 하죠.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는 친환경적인 램프와 그 램프를 하나의 원으로 이어주는 회로가 있습니다. 전선을 폐회로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 연결한 상태에서 밑에서 자석을 위아래로 흔들게 되면 자석의 에너지가 이쪽 회로로 옮겨져 가지고 실제로 이 회로 안에 전기가 흘러서 에너지가 전달돼서 우리가 램프를 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전기적인 아닌 동전기적인 상황에서는, 즉 electrodynamic한 situation에서는 앞서 말한 그런 질문에서 경로에 따라서 전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질문과 어떤 대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이 장에서는 정전기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보존이 된다. 즉 어느 위치로 가도 위치 에너지가 같다라는 것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중요한 법칙을 알기 위한 아주 간단한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전환 하나도 없고 플러스 Q 하나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 그 플러스 Q에서 나오는 전기장은 spherically symmetric, 즉 구형 대칭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딜 가도 방향에 관계없이 거리에 따라서만 그 전기장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 그 방향은 Q 입자의 원점으로부터 반경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구형 대칭의 좌표를 쓰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전압의 정의인 W가 마이너스 인테그레이션 적분값 A에서 B까지 E.ds를 구형 좌표로 변환해서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곱하기 적분을 하는데 R제곱분의 DR로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A에서 B까지 간다고 했을 때 지금 A를 A'으로 갔다가 A'에서 B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정한 이유는 구형 좌표에서 원주 방향으로 갔다가 반경 방향으로 가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경로를 가더라도 저 적분값은 정전기학에서는 같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에서 B로 갔을 때 A에서 A'을 거쳤다가 A'에서 B로 가는 경로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고, A에서 A'으로 갔을 때는 반경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적분값이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A'에서 B로 가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A'까지의 거리는 RA분의 RA가 되겠고 B까지는 RB가 되기 때문에 저 식에서 우리의 전압은 마이너스 4파 입실론분의 Q 가로 열고 RA분의 1 마이너스 RB분의 1 이렇게 그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가는 전압을 한번 구한다고 치면 사실은 저 부채살처럼 미세하게 나눈 그 부채살에서 각각 원주 방향과 반경 방향의 스텝으로 다 나눠서 우리가 어떠한 경로도 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로로 가더라도 A에서 B까지의 전압은 같다라는 것을 거꾸로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으로부터 구형 좌표를 쓰게 되면 임의의 경로를 우리가 따라서 가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고, 그 표현을 통해서 A랑 B 사이의 경로에 관계없이 전압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 전압이라는 것은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점에서의 절대값은 저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절대값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준점을 정하게 됐을 때입니다. 자, 전압의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전압의 기준점은 0V입니다. 자, 그러면 0V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서 말했던 전하가 딱 하나만 있는 경우에, 즉 플러스 차지가 딱 하나만 있는 경우에 0V는 무한대에서만 실현 가능한 전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한대 지점에 있는 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무한대라는 지점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0V를 좀 더 실용적인 지점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어디가 바로 0V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라운드죠. 지구 자체, 그 지구 표면 자체를 0V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한대에 있는 지점의 전압과 지구의 전압이 어떻게 같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지구는 하나의 축전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축전량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축전량이 어마어마하게 크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CV가 Q이기 때문에 C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같은 Q에 대해서 V가 거의 0에 가깝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지구 표면 위에서의 전압은 무한대 거리에 있는 전압과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실용적으로는 바로 지구 표면을 0V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레퍼런스 포인트, 즉 기준점이 있는 상태에서 전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P0가 기준점, 즉 전압이 0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0에서 A까지 갔을 때에 들어가는 전압과 그 0에서 B까지 갔을 때에 들어가는 전압, 이렇게 경로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경로를 나눠서 생각한 것이 A에서 B로 직접 간 것과 같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점전화가 있는 상황에서만 생각해 보면 이 phi p, 즉 전압 함수는 마이너스 p 낫에서 p까지 인테그레이션 하는 그 식을 통해서 E.ds가 될 텐데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곱하기 r분의 1의 형태이기 때문에 무한대에 있는 기준점에서는 이것이 0이 될 것이고 결국 남는 것은 phi x, y, z는 마이너스 4파 입실론 제로분의 q 곱하기 r분의 1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첩의 원리를 저희가 한번 활용해 보면 우리가 전압도 중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장이 중첩이 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배웠죠. 따라서 앞에 있는 식, 즉 phi of p가 P 지점에서의 그 전압이 마이너스 적분하기를 P0에서 P까지 E total.ds라고 했을 때 전기장의 합이라는 것은 각각의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선형적인 합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E total을 시그마 J, EJ로 바꾸고 시그마와 적분값을 교환해주면 우리가 EJ의 D.S의 적분값이 되니 그 가로 안에 있는 것은 결국 그 P점에서 임의의 전하 J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 즉 phi JP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hi JP를 갖다가 치환을 시키면 시그마 phi JP가 돼서 전압도 전기장과 마찬가지로 선형적인 중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수학적으로 전압을 우리가 각각의 전압을 다 알게 되면 더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여러 개의 어떤 전하가 있었을 때 그 각 전하들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을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서의 전압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표현한 식이 phi 1은 시그마 j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r1j 분의 qj로 표현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앞서서 배웠던 이러한 이산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하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전기장을 우리가 연속체로 생각해가지고 미적분을 활용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산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하들에서 생기는 전압을 연속체로 생각해서 미적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식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인테그랄 R12분의 ρ2 dV2 이렇게 되겠죠. 앞서 했던 전기장과 비교해보면 R12 제곱인 반면에 여기는 R12분의 1이 되겠고 전기장은 벡터 형식이 되는 대신에 여기는 스칼라 형식이 돼서 수학적으로 그 부담이 훨씬 더 덜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식을 탑재한 상태에서 이제 전기장이 스칼라 포텐셜, 즉 전압의 그레이디언트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만 있다고 생각합시다. X축만 있는 상태에서 X 지점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델타 X만큼 이동한 X 플러스 델타 X 두 가지 상황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두 지점 간의 전압의 차이는 델타 W는 즉 phi
x 플러스 델타 x, y, z 마이너스 phi x, y, z가 될 것입니다. 워낙 미소한 변화이기 때문에 1차 미분값으로 근사해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은 라운드 phi over 라운드 x 곱하기 델타 x가 될 것입니다. 정의에 의하면 델타 w는 마이너스 적분하기를 2.ds가 될 것이고 1차원이며 x 성분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곱하기 델타 x가 될 것입니다. 두 개의 식을 잘 비교해보면 2x, 즉 전기장 2의 x 성분은 마이너스 라운드 phi over 라운드 x, 즉 위치 에너지의 단위 전하량당 위치 에너지인 전압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x 성분에 대해서 했으니까 y, z 성분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3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기장 2는 다름 아닌 전압에 즉 위치 일렉트릭 포텐셜에 그레디언트 값을 마이너스를 붙이는 값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박스로 정리해서 생각해보면 전기장 2는 마이너스 델 파이가 되고 이것을 적분 형태로 나타내면 phi of p가 마이너스 p나에서 p까지 2.ds를 적분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적분 이론을 좀 생각해서 표현해보면 phi of b 마이너스 phi of a는 즉 b 지점에서의 전압과 a 지점에서 전압을 빼면 그것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 필드를 경로 적분한 것에 마이너스 값을 붙인 것과 같게 되고 그것은 다름이 아닌 phi의 그레디언트 값을 a에서 b까지 경로 적분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phi로도 우리가 전하가 느끼는 힘을 표현할 수도 있고 E로도 전하가 느끼는 힘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굳이 phi라는 함수를 혹은 파라미터를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r분의 1이 r세제곱분의 x보다 조금 더 쉽고 적분할 때 그리고 스칼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수만을 생각하면 되는데 전기장의 경우는 벡터이기 때문에 세 개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적분으로부터 특히 정전기적인 그러한 상황에서는 전기장이 마이너스 델 파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스칼라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는 그 회전값이 0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장을 마이너스 델 파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 회전량이 전기장의 회전량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정전기 상황에서는 자기장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을 알 수도 있고 혹은 정전기에서는 전기장이라는 것을 전압의 그레이디언트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회전이 0이 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회전이 0이 된다는 것은 스토크 이론으로부터 어떤 폐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장을 적분하게 되면 그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어떤 회로가 쇼트가 되어 있으면 즉 하나의 원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처음 시작해서 다시 자기 자리로 왔을 때까지 전기장을 적분한 것은 0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했던 질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어떤 맥락을 같이 하냐면 경로에 따라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의 이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든 간에 다시 제자리로 오면 에너지의 이득이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폐회로로 되어 있으면 불을 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건 정전기 그런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석을 흔들어 주면 그 자석의 에너지가 폐회로에 전기 에너지로 전달이 돼서 같은 자리로 와도 전압의 전기적 에너지의 이득을 보게 돼서 전구를 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동전기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잘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회전량이 없다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차지 하나만 있었을 때 이것이 반경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전기 에너지가 원주 방향으로 바꿨을 때는 즉 방향에 대해서는
별 변화가 없다는 것을 통해서 회전이 없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반경 방향에 따라서만 변하는 그러한 힘은 혹은 장은 그 회전량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회전량이 0인 상태에서는 항상 전압의 개념과 같은 개념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전압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은 전기장의 회전이 0이라는 것이고, 그 전기장의 회전이 0이라는 것은 이것이 구형 대칭이고 반경에 따라서만 변하는 그러한 함수를 갖고 있다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갖고는 R의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정전기각 R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핵력과 같이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지 않고 다른 함수로 비례하는 그러한 힘도 앞서 말한 회전이 없다는 것을 만족시키고, 그로 인해서 전압과 같은 위치 에너지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본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